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요즘에 미국 장이 좀 추세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힘을 받고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그중에 또 그런 힘이 조금 떨어진 주식들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잘 나가는 주식이 있으면 조금 주춤하는 종목도 있기 마련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의외로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속상하신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면서 아마존 같은 종목을 당장 다음 달이나 뭐 내년에 팔려고 지금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의 주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나아가 15년, 20년 후에 이 종목을 매도할 때 그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것만이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변동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떨어질 경우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는 기회다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마존 어저께 한 주 더 매수했습니다. 조금 떨어졌길래요. 과감히 이 비싼 주식을 한 주 더 질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하나 올렸었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트 블로그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틱톡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날짜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전까지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지금 못박아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게 돼도 전 세계에 있는 틱톡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니까 요 네 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이렇게 4개 국가 오퍼레이션만 매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반대한 적 없다.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틱톡을 가서 인수하라고 퍼미션을 준 것처럼 그런 식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금 틱톡의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틱톡의 인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루머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요. 9월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다른 미국 회사가 틱톡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틱톡은 9월 15일 이후에 미국에서 절대 영업을 할 수 없다.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틱톡은 US 마켓이 지금 가장 큰 두 번째 마켓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US 마켓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틱톡으로서는 정말 커다란 매출의 감소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6월 17일 날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틱톡이 작년에 만들어낸 매출이요. 한 200밀리언에서 300밀리언 정도를 2019년에 전 세계 마켓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 예상되는 US 마켓의 매출, 미국에서만 들어오는 매출의 지금 예상치가요. 500밀리언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200에서 300이었는데 올해는 미국 지역 하나에서만 지금 500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마켓이 틱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마켓인지를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9월 15일 이후에 미국 마켓에서 떠나야 한다면 그러기 전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틱톡의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 만약에 내가 틱톡을 가지고 있는 오너, 경영진의 입장이라면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경 지식을 좀 쌓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8월 4일 화요일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인수 확정 시에 기대되는 5년 후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 봅니다. 자, 오늘 얘기 첫 번째는요. 틱톡에 대해서 아시나요? 우리가 갑자기 틱톡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런 아이템이 되어버렸는데요. 혹시 틱톡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거나 틱톡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틱톡이 과연 어떠한 기업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틱톡 인수 시에 마소의 2025년 예상 주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틱톡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틱톡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요. 마소의 주가가 202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주은을 방문해 주신 새내기 여러분들이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틱톡에 대해 아시나요? 입니다. 틱톡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틱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팩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요, Average Time Spent on 틱톡이니까요, 우리 유저들이 틱톡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52분이나 된다. 대단하죠? 하루에 1시간 가까운 시간을 틱톡을 가지고 노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현재 론칭이 된 이후에 틱톡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된 숫자가 무려 1.5 빌리언이니까요. 15억 명이 지금 다운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중에는 두 개의 기기에 따로따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15억 번 다운로드 받았다는 건 좀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 번째, 틱톡의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한 번 포스팅을 하는데 받는 돈이에요. 물론 아무 인플루언서가 아니고요. 한 250만 명 이상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의 경우 하나의 포스팅을 만드는데, 틱톡 같은 경우는 하나의 포스팅이 15초짜리거든요. 그런데 15초짜리 포스팅을 하나 만들면 받는 돈이 무려 $800라고 합니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15초짜리 포스팅 하나 가지고 만들어내네요. 유튜브 괜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틱톡의 지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매달 틱톡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5억 명 정도 된다. 굉장히 커다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광고 수입이 전무한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요, 이 5억 명이라는 풀을 이용해서 만약에 광고 수입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90%의 사용자는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접속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냥 팽개쳐놓는 그런 앱이 아니고요, 그 유저의 90%, 전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90%가 매일 한 번씩 접속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용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는 모 회사의 이름이 바이트댄스인데요. 바이트댄스가 지금 2019년에 1년이 아니고 단 6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요, 7에서 한 8.4 빌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레비뉴도 급속히 늘어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부분은요, 세계의 most used 소셜 플랫폼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소셜 플랫폼 중에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탑 15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1위고요. 2위가 유튜브, 3위가 왓츠앱,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가 4위네요. 페이스북은 지금 2개가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위챗, 인스타그램, 그리고 나서 이제 틱톡이 나옵니다. 넘버 1, 2, 3, 4, 5, 6, 7 지금 7위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물론 틱톡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부터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인스타그램에 비해서도 거의 다 따라잡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요,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그런 앱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2018년이니까 지금은 틱톡이 순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은요, 틱톡이 무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왓츠앱이 1위, 2위가 페이스북의 메신저, 3위가 페이스북, 4위가 틱톡. 즉 지금 인스타그램은 예전에 이미 다운받은 사람이 많아서 틱톡한테 밀리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2018년부터 이만큼 틱톡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스토어만 띄어서 보면요, 단연 1위가 틱톡입니다. 그만큼 애플이라는 것은 젊은 층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글 플레이랑 애플이 순위가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틱톡은 20대, 30대 마켓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이 다운로드 수만 보고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네요. 다음은 오버롤 다운로드 두 개를 합쳐서 구글하고 애플 스토어를 합치면요, 지금 3위 페이스북에 이어서 틱톡이 4위를 차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통계는요, 틱톡의 먼슬리 다운로드를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 지역입니다. 미국 지역만 띄어서 봤을 때 2018년에 지금 틱톡의 다운로드 수가 다른 소셜 메디어는 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정체라기보다는 계속 다운로드 받는 사람의 수가 비슷한 거죠. 그런데 틱톡은 틀리죠. 틱톡은 지금 1월 달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 수랑요,
10월 달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수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틱톡의 성장률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월등히 더 앞서 나간다.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2016년부터 2019년 4쿼터까지 계속해서 다운로드의 수가 얼만큼 변해왔는지를 보면요. 처음에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1쿼터부터 보면요. 이 성장세가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전체 숫자가 페이스북에 비하면 밀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세가 크다는 것은 앞으로 1년, 2년, 나아가 5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다운로드 수도 늘 거고 유저의 숫자도 늘 거고 그 다음에 매출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만 보면요. 틱톡의 유저를 미국 쪽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2019년이고요. 2019년에 틱톡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유저 수가요. 처음에 1월달하고 12월달이 역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전에 차트는 2018년이었잖아요. 2018년에도 그렇게 현격한 차를 달마다 보여줬었는데 지금 2019년에도 무서운 속도로 계속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1월달하고 12월달을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미국 마켓만 봤을 때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에이지 순으로 지금 카테고리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수입 순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에이지를 보시면요. 에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18세에서 34세 젊은 층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죠. 35세에서 44세도 20%나 구성되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그런 숫자입니다. 지금 45세에서 54세도 13%, 55세 이상 64세 이하도 13%, 65세 이상의 분들도 지금 3.2%가 틱톡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대에 걸쳐서 틱톡을 이용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다음에 재미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인컴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용자를 분류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미들 클래스라 그러죠. 한 연봉이 뭐 4만 파운드에서 한 7만 5천 파운드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연봉이 6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그런 중산층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잘 사용을 안 하는 게 틱톡이고요. 오히려 연봉이 100,000이니까 10만 달러가 넘어가는 좀 고소득층이 틱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네요. 자, 다음은요. US 어덜트니까 미국인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의 틱톡을 이용하는가. 그러니까 틱톡이 티네이저 10대들을 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그래프죠. 몇 년 전만 해도 한 2017년 10월 정도의 통계를 보면요. 그 사용자의 수에 성인 사용자의 수가 한 2.5 밀리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지금 보면은 거의 뭐 7배, 6, 7배가 늘었죠. 지금 14 밀리언으로 훌쩍 성인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2년 사이에 늘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틱톡 인수 시에 마소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옵션 1이 있고 옵션 2가 있잖아요. 옵션 1 같은 경우는 earning per share, EPS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고요. 두 번째 옵션 2는 우리가 성장주에 주로 사용하는 건데 earning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신생, 베이비 성장주의 경우에 우리가 earning per share가 마이너스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레비뉴를 써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레비뉴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earning per share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틱톡은 사실 하나의 디비전으로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earning per share를 틱톡만을 위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레비뉴, 즉 매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계산해서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마소의 예상 주가를 한번 같이 계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소의 예상 주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인수를 못했을 때의 경우를 일단 계산을 하고 나서 나중에 틱톡이 만약에 인수가 되면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지를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요. 타겟 프라이스 이퀄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025년에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레비뉴 퍼 쉐어는 마켓의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던져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revenue per share는 revenue forecast 나누기 shares outstanding,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가지고 나누면 2025년에 revenue per share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2025년 1월달, 사실 그러니까 2024년 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 5년이지 한 4년 후에 주가가 되겠네요. 2024년 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레비뉴의 포캐스트는요, 243빌리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shares outstanding,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필요하죠.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는 7.57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2025년에 기대할 수 있는 revenue per share는 2025년의 revenue forecast 나누기 shares outstanding, 발행 주식의 개수, 이렇게 나눠보면요, 처음에 2025년 revenue는 여기 써있죠. 243빌리언, 그리고 나누기 shares outstanding,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는 7.57빌리언 계산해보면요, 32.11달러가 나옵니다. 즉 2025년이 되면 한 주당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은 한 32달러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정보는요, PS 레이시오입니다. Price to Sales Ratio인데요. Price to Sales Ratio 같은 경우는 현재 Price to Sales Ratio는 11.63인데요. 이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에서 보시면요, 마소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Price to Sales Ratio가 꾸준히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잠깐 빠진 적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PS 레이시오가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그런 최고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 후에 예상 주가를 계산을 한다면, 만약에 5년 후에도 우리가 최고점을 찍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만들어 놓은 예상 주가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형성되는 주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고점에 찍혀 있는 PS 레이시오를 참고하지 않고요, 지난 3년 동안 PS 레이시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에버리지, 즉 8.22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2025년 1월달 마소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보면요, 결국 레비뉴 퍼 쉐어는 아까 32.11이 나왔죠. 그리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8.21,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2025년 1월달 마소의 예상 주가는요, 263.62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만약에 틱톡의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마소의 예상 주가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계산법은 똑같이 타겟 프라이스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다. 같은 계산을 사용하고요. 여기서 2025년 레비뉴 퍼 쉐어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레비뉴 포켓스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틱톡은 레비뉴, 매출을 형성하는 하나의 디비전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매출 포켓스랑 틱톡이 인수가 성사되면 2025년에 우리가 예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레비뉴 포켓스, 매출 예상치는 당연히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바꿔주면 우리가 2025년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2025년에 레비뉴 포켓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요, 현재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요, This year, 2020년에 틱톡이 US 레비뉴가 한 500밀리언 정도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2020년 틱톡의 레비뉴가 500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정보가 뭐냐면요, 2018년 4분기에서 2019년의 4분기 1년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면요, 틱톡이 310%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틱톡 같은 경우는 매년 매출이 한 300% 이상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300%를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그 300%라는 성장치가 계속 둔화될 거니까. 그러면 하나의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매출이 늘어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최근 한 2017년 정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인스타그램이 지난 3년, 4년 동안 어떠한 매출의 신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식에 이 성장률을 대입해서 틱톡의 예상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인스타그램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애드 레비뉴 성장이요. 한 475%,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475%의 매출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2020년은 지금 500 million이라고 이미 신문 기사에 나와 있었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 우리가 이 성장률이 한 30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었죠. 내년에는 그 300% 이상 되던 성장률이 둔화돼서 한 200으로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22년에는 한 100%로 떨어진다고 다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년 동안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성장률, 즉 3년 동안 475%가 성장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요. 결국 17.25 빌리언이 우리가 5년 후에 2025년에 예상할 수 있는 틱톡의 매출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소랑 틱톡의 매출을 합치면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그 숫자 그대로고요. 2025년에 243.05 빌리언입니다. 여기에 틱톡이 새롭게 17.25 빌리언을 202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안겨줄 예정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2025년에 기대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더하기 틱톡의 매출은 260.3 빌리언이다. 이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계산식에서 243.05 빌리언이었던 우리 레비뉴 예상치가 260.30으로 바뀌죠. 레비뉴 퍼 쉐어가 2025년에 매출은 260.3 빌리언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hares outstanding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는 7.57 빌리언 변화가 없겠죠. 나누어 보면요. 우리가 2025년에 기대할 수 있는 레비뉴 퍼 쉐어 한 주당 레비뉴는 34.39로 약간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계산을 해볼게요. 자, 타겟 프라이스 있고 레비뉴 퍼 쉐어, 레비뉴 페어 34.39로 올라갔죠.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아까랑 똑같죠. 8.21 대입해 보면요. 결국 2025년에 우리가 예상하는 주가는요. 282.34달러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두 가지 계산을 했는데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같은 경우 틱톡 인수가 결렬됐을 때의 시나리오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틱톡을 인수했을 때의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과연 예상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면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요. 263.62달러 즉 현재가가 216.54달러니까요. 현재가에 비해서 한 21.7%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25년 제뉴얼이 1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한 4년 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상 주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 틱톡을 인수했을 때는요. 2025년 1월 달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주가는요. 282.34 즉 지금 주가에서 30.4% 정도 성장한 그런 주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는 않죠. 지금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소의 주주기 때문에 20% 그리고 30% 정도의 성장을 기대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낮은 예상 주가가 나온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과거 평균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8.21배가 레비뉴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있는데 이 레비뉴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11배가 넘거든요. 현재 주가는 11배가 넘는데 우리가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는 8배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주가 이 21654는 11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매출의 11배가 적용된 가격이고요. 우리가 지금 예상 주가로 계산한 282달러라든지 아니면 263달러는 11배가 아니고 2025년 1월 달에 기대할 수 있는 예상 매출의 한 8배만 우리가 곱해서 산정을 한 그런 타겟 프라이스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안전하게 계산했다. 어떻게 보면 최소치를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Catch Me If You Want 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 포지션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기에는 현재 분석 내용이 그렇다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 있지 않거든요. 분기 보고서를 분석해 봤을 때 지금 매도 타임은 당연히 아니고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도 현재 주가, 즉 Price to Sales Ratio가 11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200 이하로 만약에 가격 조정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보고요. 자, 세 번째는 빠망 중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 무엇일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2주 전 정도에 제가 새로 시작한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 빠망을 가지고 아마 테슬라도 같이 넣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그리고 빠망의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은 무엇일까 계산해보는 그런 영상을 조만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소의 주주로서 이번 협상이 잘 돼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취약 부분이었던 그 소셜 메디어 이쪽에 당당한 강자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보고요. 한 가지 더 메시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마소가 만약에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당장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틱톡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지만 그만큼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인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캐시가 그만큼 줄어들고 기업 하나가 들어오는 거니까 기업의 가치는 똑같겠죠.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한쪽이 손해를 본 거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 기업의 가치에 맞는 금액을 주고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니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소의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틱톡이라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랑은 천지차이죠. 왜냐하면 현금은 또 다른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틱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계속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기업의 가치에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기업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